다음은 이제 스토리지와 이제 네트워크를 알아봤고, 다음으로 이제 헬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헬름은 이제 염이나 뭐 APT 뭐 이런 거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사용해서 이미 설치하실 텐데, 그와 동일하게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 설치할 때 관련된 모든 리소스를 같이 배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배포할 때 디플로이먼트도 필요하고, 뭐 서비스도 필요하고, 뭐 컨피그 맵, 뭐 방금 이제 설명드린 PDB 뭐 이런 것도 필요하고, 뭐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여러 가지 설정들을 한꺼번에 이제 설치할 수 있는 이제 도구입니다. 패키지 관리 도구죠. 그래서 이제 파라미터로 이제 밸류 파일을 이제 수정해서 쓸 수 있어서 파라미터 조정하시면 각각 환경에 맞게 설치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저는 이제 그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 설치한다라고 하면 전체를 다 헬름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하나 뭐 매니페스트 파일 하나씩 설정하시는 게 아니라 헬름으로 관리하시는 걸 적극 이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헬름보다는 이제 좀 더 나아져서 이제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이제 설치하시는 것도 이제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셔야 된다, MySQL 설치해야 된다, 뭐 PG를 설치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제 오퍼레이터 잘 되어 온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오퍼레이터 사용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터를 사용하면 근데 헬름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좀 가시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오퍼레이터 중에서도 헬름을 지원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헬름을 꼭 사용하셔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셔라 라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헬름에 대해서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름은 이제 공용 퍼블릭 애플리케이션을 했는데 이제 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이제 그런 이제 애플리케이션 설치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헬름을 보시면 헬름에는 이제 세 가지 주요 요소가 있습니다. 헬름 차트가 있고, 헬름 템플릿이 있고, 그리고 헬름 밸류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치를 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실행한 그 지정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이 세 가지인데요.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맞겠군요. 제가 미리 이제 레디스 헬름 차트를 다운받았는데 헬름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레디스를 이제 헬름 차트를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 헬름 차트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템플릿을 보시면 현재 이 헬름 차트를 이용해서 설치하면 설치해서 제공하는 이제 헬름 리소스 쿠버네티스 리소스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 헬름 차트로 설치를 하면 이렇게 뭐 PDB도 설치할 수 있고 네트워크 팔리스도 설치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롤 바인딩 뭐 이런 것까지 다 같이 설치되는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안에 설정을 해보시면 다 파라미터 변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이제 환경에서 PDB를 사용하거나 모든 환경에서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변수를 값을 따라서 뭐 밸류에서 선택을 하면 PDB를 설치하거나 혹은 설치 않거나 PDB를 설치하는데 옵션을 어떻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템플릿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디렉토리겠죠, 엄밀하게. 디렉토리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밸류 파일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밸류 파일은 이제 방금 이제 템플릿 파일에 어떤 인자를 넣을 건지 파라미터로 이제 미리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자를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커스텀 환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디폴트로 제공하는 밸류 파일들은 보시면 이게 굉장히 깁니다. 보시면 이렇게 쭉 이렇게 파드가 굉장히 길죠. 여기서 이제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내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기본 밸류 파일에서 내가 커스터마이징 하는 부분만 이렇게 별도로 빼서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내가 틀린 비용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혹은 뭐 다른 분들이 설치해야 될 때 꼭 알아야 될 정보 같은 것들 여기다 같이 포함을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레디스를 설치할 때 애플리케이션 방식으로 설치를 할 거고 마스터 하나, 애플리카 2개 아주 이제 기본적인 구성이죠. 이렇게 구성을 하고 센티넬을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매트릭스라서 이제 레디스를 이제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매트릭들을 기본으로 제공하는데 그런 것들 이네이블하는 그런 옵션 이런 걸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옵션을 줘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 임의로 제가 마이 밸류라 그랬는데 뭐 마이 밸류 대신에 뭐 프로드 밸류, 뭐 스테이지 밸류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싱가폴 밸류 뭐
오레곤 밸류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할 수 있겠죠. 변경을 해서 설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밸류를 레디스를 이제 설치하기 전에 이제 애플 설치할 때 어떻게 하는지 이제 제가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 인터넷에 이제 많이 나와 있는 방법이 이렇게 로컬로 다운받지 말고 그냥 인터넷에 있는 퍼블릭에 있는 걸 차트를 그대로 설치하는 거에 이제 많이 나와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명령을 하나면 바로 이제 레디스를 이제 설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로컬에 헬륨 차트를 다운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로컬에 다운을 받으면 좀 더 이제 템플릿 파일을 확인해가지고 어떤 템플릿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리소스를 배포되는지 하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안 하시고 그냥 이 용도로 이렇게 설치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잠수함 패치 뭐 이런 것들이 가끔 있는 일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로컬에 받아서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헬륨 풀을 통해서 다운을 받습니다. 뒤에 옵션으로 버전을 지정하면 특정 버전을 이제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안 하셔도 이제 최신 버전을 근데 난 설치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버전을 빼면 됩니다. 그래서 저 이제 보여드리면 디렉토리를 이제 별도의 레디스 레디스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해당 디렉토리에 차트를 다운로드 받는 거를 이제 권고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버전 따라서 이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랍니다. 헬륨 풀 통해서 레디스 차트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해보니까 버전이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18.32 이렇게 18.32로 차트가 자동 받으면 이렇게 18.32 차트로 있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압축을 풀고 해제를 하면 이렇게 레디스라는 디렉토리가 새로 생깁니다. 이렇게 레디스 디렉토리가 생기면 이 버전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버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버전 정보를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파일은 사용 안 할 거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레디스 18.3이라는 이제 디렉토리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새롭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에는 이제 CI라는 디렉토리가 없습니다. 밸류 파일이 따로 없는데 관리 통일을 하기 위해서 CI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해당 디렉토리의 밸류 파일을 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만큼 저장을 변경을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기존 설정을 그대로 이제 카피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변경을 하고 이름도 밸류보다는 뭐 my 밸류 또는 뭐 stg 테스트 밸류 임의로 지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통해서 이제 실제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헬륨 설치 명령은 헬륨 인스톨이라는 명령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네임스페이스를 만들 거다라고 하면은 create 네임스페이스 옵션을 지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여기서 저는 레디스라는 헬륨 네임스페이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옵션은 제외하고요. 그리고 CI도 myValue 라는 걸 만들었기 때문에 myValue라는 이름으로 해놨습니다. myValue가 맞나요? 네, myValue 맞군요. 이걸로 이제 실행을 하면 실행이 됩니다. 바로는 실행이 안 될 테고 레디스로 이제 네임스페이스를 이동하면 이렇게 정원식 레디스가 실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레디스는 이제 스테이트 풀셋 형식으로 배포가 되기 때문에 0번부터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0번 마스터가 실행이 되고 그다음에 레플리카가 실행되고 레플리카 실행 완료되면 레플리카 1번까지 같이 뜨는 그런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헬륨으로 설치할 때 어떤 리소스를 다 설치했냐라고 확인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가 get all인데요. get all 쓰면은 이제 전부 다 안 보이고 이렇게 파드, 서비스 이런 거 되는데 이제 get all이라는 이제 별도의 그 크루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이렇게 전체 네임스페이스를 레디스로 지정을 하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전체 헬륨으로 설치한 방금 리소스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컨피그 밸류는 어떤 게 설치됐고 뭐 엔드포인트가
같은 게 생성이 되어 있고 PV, PVC, 볼륨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궤도를 쏘시면 그걸 통해서 헬륨을 통해서 설치한 전체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가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아르고 CD인데, 아르고 CD는 제가 시간 관계상 아마 넘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헬륨으로 이제 일반으로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시는데, 헬륨 명령어로 이렇게 설치를 하고 나면, 헬륨을 보면 이제 명령어로 설치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헬륨을 설치하시는 것보다 애플리케이션 아르고 CD를 통해서 설치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아르고 CD라는 별도의 아르고 CD 애플리케이션 CRD를 사용해서 헬륨 설치할 수 있도록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 이렇게 변경을 하시는 게 좋은데,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디렉토리 어디를 지정하면 해당 디렉토리에 대한 밸류에 맞게 지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 이제 관리를 할 때 헬륨으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설치가 완료됐다라고 하면 이상이 없다, 뭐 리소스가 잘 떴다 이렇게 하려고 하고 나면 이제 헬륨으로 설치하지 않고 지우고 아르고 CD를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합니다. 보시면 별도의 디렉토리 제가 여기에 여기 템플릿 밑에 여기 에디스 애플리케이션 요걸 만들어서 이렇게 실제 아르고 CD 통해서 배포하시는 것이 좀 더 맞습니다. 아르고 CD 통해서 배포하면 UI를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인하기 쉽고, 그리고 이제 다른 분이 이제 봤을 때 이거 어떻게 설치했냐 확인할 때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르고 CD 통해서 설치하시는 것을 이제 권고합니다. 시간이 되면 제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애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르고 CD를 하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방금은 이제 공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이제 애플리케이션 설치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인하우스 회사에서 직접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배포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하는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만든 애플리케이션 배포할 때 역시 이제 헬름으로 배포를 하고요. 헬름 크리에이트 명령을 사용해서 배포를 할 수 있는데, 크리에이트 명령을 사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스타트 팩이라는 별도의 템플릿 파일을 지정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템플릿 파일을 사용하시면 이제 사용하실 때 각각의 회사에 사용하는 옵션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합니다. 실제 말씀드리면 기본으로 헬륨을 만드실 때 헬륨 크리에이트 명령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헬륨 크리에이트에서 이렇게 만들면 기본으로 제공하는 이제 템플릿 리스트들이 많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뭐 디플로이먼트, HPA, 인그레스, 서비스 이런 것들만 있죠. 뭐 컨피그 맵도 없고, 뭐 우리가 방금 한 PDB 이런 것도 없고, 별로 기본 정도에서 굉장히 기본적인 것만 제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자기 환경에 맞는 거를 미리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이제 수동 작업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스타트 팩이라는 이제 템플릿 파일을 쓸 수 있습니다. 템플릿 파일을 이제 이용해서 스타터 템플릿에다가 저희가 필요한 이제 설정들을 이제 미리 이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뭐 env 컨피그 맵도 만들어 놓고, 뭐 서비스 모니터도 만들어 놓고, 뭐 HPA, 여기는 이제 PDB 이런 것들이 빠져 있는데, 뭐 PDB나 뭐 이런 것, 또 네트워크 팔릿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추가할 수 있는 거죠. 각각 회사에 쓰는 옵션을 미리 추가해서 만듭니다. 이제 CI도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I를 수정해서 여기에 이제 뭐 자기가 필요한 env를 설정하고요. 그리고 시크릿을 설정하고, 터미네이션 그레이스 피어리 세컨즈 이런 것들도 만약에 뭐 기본이 아니다, 뭐 변경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루브 설정도 인정을 할 수 있고,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뭐 있는데 보안 관련된 설정들, 파드를 실행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보안 관련된 설정을 이제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할 때 이렇게 미리 템플릿 형태로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프리빌리드 에스컬레이션을 폴스를 한다든지, 그리고 뭐 캐퍼빌리티를 올로 한다든지, 그리고 리드 온리를 루트 파일 시스템을
리드 온리로 설정하는 이런 것들을 미리 해서 해당 볼륨, 해당 파드에 대해서 좀 더 강화된 볼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설정하는 것보다는 키베르나 뭐 오파 이런 거 설정해서 어드미션 컨트롤러 사용에 좀 더 진보된 방법이긴 한데 아직 그 정도까지 사용 안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로도 설정하셔도 이 정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포트 그리고 인그레스 설정 정도 이렇게 여기 통해서 이제 전부 다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리소스 근데 제일 많이 빠뜨리시는 게 리소스 설정인데 꼭 기본으로 리소스 설정하도록 이렇게 넣는 게 필요합니다. 네, 이런 부분은 이제 쭉쭉쭉 넘어가고 이제 실제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설치를 할 때는 이렇게 헬륨 크레이트 명령은 똑같은데 뒤에 옵션을 이렇게 지정합니다. 이게 그 명령을 실행하실 때 이게 스타터에 실제 파드 기본 템플릿 스타터 파드가 스타트 템플릿이 포함되어 있는 이 디렉토리를 정확하게 지정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KPS 클래스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사용하시는 디렉토리가 다 다를 텐데 그 디렉토리에 맞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여기다가 화면이 잘 안 보이니까 여기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고요. 이렇게 나는 푸 이름으로 된 헬륨을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 스타터를 이거 제가 방금 지정한 여기 옵션, 이 옵션이 지정되어 있는 이 스타터 템플릿을 사용하겠다 하는 옵션으로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행하면 디렉토리가 디렉토리 여기가 있었군요. 제가 디렉토리를 여기다 설정했기 때문에 다시 삭제를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KNS 레디스에 설정이 됐나요? 아닌가요? 제대로 실행이 안 됐군요. 다시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딴 데로 설치해서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아까는 푸 했으니까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푸바 눌러주셨으니까 바로 만들면 그려지고 바라는 이제 헬륨 차트가 생성됐습니다. 이 헬륨 차트를 안에 보시면 기본 스타터 템플릿에 제가 지정한 옵션들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이제 생성을 했고 여기에 보시면 뭐 제가 지정한 이제 디플로이먼트 프로젝트입니다. 해당 지정한 기준으로 이제 새로 헬륨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할 때 이제 뭐 기존 이제 템플릿에 한 밸류 파일을 임의로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파일을 이렇게 수정을 하면 이렇게 제가 설정한 env와 시크릿 설정이 들어가는 거죠. 시크릿까지 이렇게 넣는데 이게 물론 이제 시크릿을 이렇게 쓰는 거는 이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디코딩된 EMV64 디코딩된 거라서 이제 비안에 취약한 이제 좀 인코딩된 값이기 때문에 쉽게 디코딩 될 수 있기 때문에 시크릿은 되도록 이제 여기에 쓰는 것보다는 이제 별도의 뭐 볼트나 익스터널 시크릿 컨트롤러나 아니면 실드 컨트롤러나 그걸 사용하고 이렇게 시크릿을 이제 변경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이 형태로 제가 헬륨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헬륨 동일하게 명령어는 헬륨 인스톨 바 밸류 파일은 제가 기록을 했는데 밸류 파일 이렇게 실행하시면 파드가 실행이 됩니다. 바라는 파드가 실행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실행이 될 것 같습니다.
실행이 됐습니다. 제가 CMV 컨피그 맵도 만들었잖아요. 컨피그 맵 정확하게 만들어졌나라고 하면 MV를 확인할 수 있고, 실제 컨피그 맵이 잘 들어갔나라고 하면 이렇게 하드에 접촉하셔서 MV를 확인하면 서브 포트 8080 제가 지정한 ENV 설정이 이렇게 추가돼서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사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한다라고 하면 회사에 필요한 기본 설정들을 템플릿화하고 그 템플릿 이용해서 배포하시는 게 좀 더 빠르게 효과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여기까지. 그리고 마리오를 제가 띄웠군요. 마리오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파드에 접속할 때 인그레스를 여기서 접속하시려면 이제 인그레스나 뭐 노드 밸런스나 뭐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포트 포드를 사용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바로 접속도 가능합니다. 포트 포드를 사용하시면 이렇게 서비스 이름을 확인하셔서 바로 로컬에 8080 라고 하면 이제 쿠베 시스템을 실행하는 거는 이제 쿠베 API 서버랑 통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포트가 열려 있기 때문에 해당 포트를 포트 포드 방법으로 해서 바로 이제 모든 파드에 직접 접속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이제 로컬 호스트에 8080을 실행하시면 이렇게 모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뭐 외부에 좀 취약한 인그레스 설정하기 좀 귀찮다라고 간단히 이제 한번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면 인그레스 굳이 안 만들고 포트 포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활성화해 줬습니다. 이제 하시면 포트 포드 마리오 가능합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아르고시드입니다. 아르고시드는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르고시드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기덥스 기반이라서 모든 이제 Git 기준으로 현재 상태를 맞춘다라는 정도만 확인해 알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픈 소스 관리 경우입니다. 쿠버네티스를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뭐 몇 가지 명령어를 치고 몇 가지 도구를 사용했는데 그와 동일하게 이제 다양한 도구들을 많이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 도구를 사용하면 이제 좀 더 쿠버네티스 관리 작업을 빨리 할 수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제가 쿠베 코스트를 사용할 건데 쿠베 코스트를 이제 사용하려고 하면 먼저 이제 핀옵스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핀옵스는 데브옵스 이제 들어보셨잖아요. 저도 이제 제 망함의 타이틀이 데브옵스인데 데브옵스 이제 단순히 이제 뭐 어떤 기술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디벨로퍼 개발팀과 운영팀이 서로 이제 사일로 돼서 뭐 싸우지 않고 회사의 공동된 목표를 위해서 협력하는 모델 이런 걸 이제 데브옵스라 하듯이 핀옵스도 동일하게 파이낸스와 오픈에스 팀이 서로 이제 사이좋게 회사의 공통적인 목표를 위해서 일을 해보자라는 뭐 그런 거로 나온 거로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어떤 협력 모델 이런 걸 협력 모델 이런 프로세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핀옵스 데브옵스에서 간단히 개념해 보시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데브옵스 업무를 하면서 가장 많은 일을 하는 게 이제 이런 핀옵스 업무인 것 같아요. 이제 회사에 이제 비용을 줄여라. 뭐 여기 스타트업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이제 스타트업 이제 혹한기잖아요.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비용 압박이 많은데 그 비용 압박을 이제 견디기 위해서 회사 비용을 많이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한 임무죠. 그래서 뭐 10% 줄였다, 20% 줄였다 이러는데 이런 이제 업무를 줄일 수 있도록 핀옵스는 그래서 저희 회사만 해도 파이낸스 팀과 미팅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항상 의사청이 잘 안 되죠. 저는 이제 개발자 엔지니어니까 돈 줄이는 것보다는 서비스 안정성이 우선이다 이렇게 하고 파이낸스는 잘 모르겠고 회사 비용만 줄여라 뭐 이번 달까지 50% 줄여라 30% 줄여라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서로 다른 이제 배경이기 때문에 참 의사소통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의사소통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핀옵스에서 소개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메트릭 기준으로 의사소통을 해라. 흔히 이제 우리가 데이터 기준으로 뭐 의사결정을 해라 그런 말 하잖아요. 그가 동일하게 이제 메트릭 주요 지표를 기준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데브옵스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겠죠.
전체 클러스터의 캐패시티 대비해서 현재 리퀘스트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이런 겁니다. 아까 이제 EKS 노드뷰 보시면 이렇게 빨간 표시 뭐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 이 빨간 표시가 이겁니다. 현재 노드의 캐패시티 자원 할당 가능한 자원이 이만큼 있는데 뭐 여기죠. 3860M 그러니까 3.8코어 정도 되겠죠. 3.8코어 정도 되는데 실제 리퀘스트 할당한 건 1.5코어뿐이 안 되더라. 이렇게 빨간색으로 지금 사용하는 게 작다. 그러니까 이 리퀘스트를 늘려서 혹은 뭐 노드를 줄여서 이거를 70% 이상, 80% 이상 맞추어라 라는 걸 이제 EKS 노드뷰 이걸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래프나 이런 걸로 보시면 이제 시계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자료를 볼 수 있겠죠. 근데 EKS 노드뷰를 사용하셔도 굉장히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70%, 80% 되도록 항상 유지합니다. 메모리가 차든지 혹은 뭐 CPU 차든지 해서 이렇게 유지하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 목표는 EKS가 80% 되는 겁니다. 이번 분기 목표는 뭐 80%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리퀘스트를 늘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단순히 이렇게 리퀘스트만 늘린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리퀘스트는 이제 진짜 파드에 설정한 자원 요청량이지 실제 사용량이 아니거든요. 실제 사용량하고 요청량이 또 다르기 때문에 실제 사용량은 다르게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퀘스트를 실제 사용량 기준으로 맞추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퀘스트가 나는 1코어 되고 1코어라고 설정했는데 실제 사용량은 뭐 흔히 뭐 10밀리코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1020코어, 뭐 100밀리코어 굉장히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리퀘스트를 1코어를 할 게 아니라 100mAh, 0.1코어, 0.01코어 이렇게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제 사용을 비교해서 리퀘스트를 낮추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쿠베코스트, 뭐 KRR, 쿠버네티스 리소스 리코멘드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런 걸 사용하시면 실제 사용량 기준으로 리퀘스트를 이제 추천해주기 때문에 많이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RI 유틸라이제이션, RI 커버리지 이런 것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쿠베코스트를 이렇게 실행하시면 이렇게 첫 번째 화면에서 이제 전체 비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 제가 잘 쓰고 있는 그 대시보드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밑에 이제 네임스페이스별로 실제 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임스페이스별로 이제 비용 할당을 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저희가 애플리케이션 설치하면 팀별로 애플리케이션별로 이렇게 네임스페이스를 별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실행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팀이 얼마의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임스페이스로 여기를 봐봐서 이 네임스페이스 비용을 이해해서 네임스페이스 전체에서 많이 쓰고 있구나. 그러면 각각 팀이 사용하는 비용을 확인할 수 있죠. 쿠버네티스 사용해서 좀 어려운 점 하나가 각 팀별로 리소스를 사용하고 어플리케이션을 뜨면 뭐 특정 노드를 전용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노드에 이렇게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각각 팀이 얼마큼 쓰고 있는지 비용을 찾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쿠버코스트 이런 툴을 도구를 사용하시면 네임스페이스별로 비용을 확인하는 데 좀 더 편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리소스 레코멘데이션이라고 라이 사이즈 분수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현재 리퀘스트 수량 리퀘스트를 실제만큼 잘 조정하고 있는지라는 것을 이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CK 타겟 유틸라이제이션이나 그리고 램 타겟 유틸라이제이션을 적용하셔가지고 각각의 회사 상황에 맞게 나는 항상 내 리퀘스트 수정을 뭐 실제 사용량의 뭐 100%로 하겠다, 아니면 뭐 85%로 하겠다, 이렇게 또는 뭐 램 설정을 100%로 하겠다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형태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폴라리스라는 이제 대시보드인데요. 폴라리스를 사용하시면 폴라리스라고 설치하는 방법은 제가 자료에 놓은 있고 폴라리스 사용하시면 이렇게 한 번에 대시보드로 처음에 벌려서 현재 그 EKS에 실행한 파드의 취약점들을 첫 번째 화면에 볼 수 있습니다. 이 취약점이 파드가 뭔지 이렇게 리스트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렇게 점수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좀 더 한눈에 시각적으로 잘 볼 수 있는 도구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K9S인데요. 제가 아마 오픈렌즈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엔지니어 출신이라서 그런 이제 GUI보다는 CLI를 좋아해서 K9S 많이 쓰는데 K9S 쓸 때 저는 편리한 것 같습니다. K9S 쓰면 노드 드레인 같은 작업할 때 저희가 이제 쿠버네티스 EKS 업그레이드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아마 노드 드레인을 한 노드 하면서 노드 드레인을 많이 하실 텐데 그 노드 적용할 때 전체 파드의 현황을 이렇게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한 용도로 S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KMS를 쓰시면 전체 현황을 보실 수 있고, 이건 특정 네임스페이스고 0번을 누르시면 전체 파드를 볼 수 있습니다. 0번을 누르고 Shift S 스테이트로 이제 소팅을 하시면 특정 노드에 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파드를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네임을 한다. 하시면 파드가 안 보이는군요. 잠시만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이 실행되고 있는 파드를 죽여야겠죠. 여기가 11개의 파드가 실행 중이네요. 보시면 이렇게 현재 파드가 너무 빨리 지나갔는데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드가 정상적으로 드레인 됐다. 요거를 이렇게 여기 화면에서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시간이 좀 됐는데요. 마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